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TV입니다. 하태민 주식 분석. 오늘은 269번째 시간으로요. 네, K방산주로 거듭나고 있는 현대로템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K방산이 부각되는가? 또 왜 폴란드인가? 지금 주력 K2전자 살펴보고요. 방산주 전반을 비교하고 주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왜 K2 우리 방산이 K방산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요. 우선 지금 폴란드가 우리 불을 땡기고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면요. 19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 30년간. 그 바람에 다들 군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탱크, 곡사포 무지무지 많았는데요. 다 줄이고 폐기하고 심지어는 포탄도 개발을 등한시하고 그랬는데 다 군축을 왔는데 오직 한국만 70여 년째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만 군비를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가성비 높은 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우리나라가 뭐 무기기술이 그렇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의 제공은 한국산 장갑차, 자주포, K2전자뿐만 아니라 FA-50 경공격기까지 도입하겠다 하는데 왜 또 폴란드가 이 난리냐? 폴란드 위치가 나옵니다. 자, 폴란드 옆에 보면 뭐가 있죠?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있고요. 폴란드가 여기 있네요. 이 벨라루스가 9월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는 국민투표. 과거에 한번 했다가 근소하게 부결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 투표가 가결이 될 것 같으면 이제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호.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의 T-72 탱크 이런 거 다 이미 지원해버렸는데 무기를 어떻게? 그래서 급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공급해서 K2 전차인데 뭐 우리나라 전차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지금 경쟁할 만한 거는 미국의 아브람 탱크는 워낙 비싸고요. 독일 이 레오파르트도 한 200억 하는데 우리 K2 흑표 전차가 한 80억 정도 대당. 우리가 훨씬 가격이 싸죠. 근데 레오파르트 2 이번에 근데 또 하나가 폴란드하고 독일하고 사이가 맺혔다는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이번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T-72를 공급하면서 독일이 레오파르트를 그걸 메꿔주기로 했는데 폴란드는 야 레오파르트 2를 줘라 했더니 독일은 레오파르트 1을 줄게. 야 무슨 소리야? 레오파르트 1은 그건 60년대 구닥다리고 그건 야 저기 바주카 한 방에 박살나는 건데 2를 줘 했더니 야 레오파르트 2는 우리도 만들어야 돼. 우리가 뭐 니들한테 자선사업 하냐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폴란드가 에이 거짓말쟁이 독일 니하고 이야기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성비 면에서 레오파르트 2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 K2가 훨씬 낫습니다. 경쟁력이 훨씬 낫다. 그래서 자 이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K방산이 가격 대비 성능이라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왜냐 우리는 K9 곡사포만 해도 우리나라에 2,000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가격이 얼마나 세겠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가 2,500대 정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훨씬 가성비도 낮고 또 폴란드하고 독일하고 사이도 나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보면요. 자,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데일리나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하태민 검색 이제 카페 나오는데 데일리도 나오고 장조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대로템은 정말 화석 같은 회사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기업이 이렇구나. 정 뭐냐면요. 부채율도 높고 유보율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낮고 이게 10억 단위입니다. 옛날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랬어요. 매출액 대비 자본금도 크고 기업으로는 매력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K2전자 때문에 전체 매출 중에서
철도 차량 만드는 레일 솔루션 사업부가 제일 매출이 크더만 돈 안 됩니다. 우리나라 철도 차량 세계 점유율이 2%밖에 안 돼.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서는 적자를 흐득이는 회사였는데 에코 플랜트 이 부분도 그냥 계열사 공장의 시설, 플랜트 시설 해주는 수준이라서 결국 이게 지금 K2 전차가 그래서 만약 K2 전차 없으면 현대로템은 아주 볼품없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도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 영업이익률 형편없는 회사,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는데 요게 이제 K2 전차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폴란드가 급해서 여러분들 K2가 있고요. K2PL이 있어요. K2PL은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폴란드랑 한 500대 정도. K2 전차의 폴란드 버전 좀 차체가 좀 더 큽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폴란드는 급해서 야 한국에 이건 한국이거든요. 한국형 그냥 K2 전차라도 우선 180대 공급을 해. 급해. 빨리 그것도 빨리 공급해줘. 급해. 그 다음에 K2PL도 진행하는 걸로. 그 다음 노르웨이도요. K2NO라는 K2의 노르웨이 버전입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 100대 수출하는데 이 뭐 뻔했겠습니까? 앞으로도 뭐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바쁩니까? 했다면 다른 나라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K2 전차가 국내에만 작년에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그래서 제 투자 이게 결론 내리기 전에 그럼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항상 자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방산주들이 보면요. 시가총액이 보면 지금 매력도는 지금 LG 넥슨,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요 순서로 봅니다. 보는데 시가총액이 요거보다 최근에 좀 주가 내려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한 요쯤 한국항공우주는 좀 비싸군요. 현대로템. 그래서 이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탑3로 저는 보는데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굳이 한다면 LG 넥슨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당장 뭐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로 거론되기는 이 두 종목이 더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조 되면 싸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세계가 재무장 시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장기 호황의 초입에 들어갔다 하는 거라서 현대 로템이죠. 로템은 한골 탈퇴할 상황이라서 선두주자로 그래서 지금 주가는요 최근에 현대로템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현대 최근에 오늘도 주가 지금 전체 시장 참 나쁜데요. 현대로템도 최근에 올라갔다가 원위치 다시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정된다면 다시 선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은 단기적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로템은 방산주는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 정도 넣어 두셔야 되겠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만만하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 둘 중에 하나는 담아놓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LG 넥슨도 괜찮고요. 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